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주최하고 경기도 소통협치국이 주관하는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입니다. 제2차 정책토론회는 현재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 실시간 생중계로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경기도의회를 치시면 바로 저희를 만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예, 김성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여기에 그 바쁜 와중에 또 요즘 행사가 거의 단절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양진 시장님, 우리 또 유필성 의장님, 또 우리 경기도의회 또 정말 요즘 도적 잘 이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우리 경기도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우리 송환준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기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언론인들이 오늘 이런 인구 절벽에 대한 심각성을 고려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또 우리 경기도에서 지역구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규천 도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에 이렇게 또 인구 정책에 대한 좋은 토론을 개최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늘 우리 정말 이 40대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정책을 잘 펼쳐야 경제 부분, 또 우리 인구에 대한 감소 부분, 또 저출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제가 자치단체장 하면서도 느껴왔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국회에서 정말 인구 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나라가 살아야 인구가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잘 또 의안에 대한 그런 일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교 국회의원님 축사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2명 경기도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경기도의회 송환준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의장 송환준입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규창 의원님한테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쁜 와중에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신 우리 김성교 국회의원님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굉장히 바쁘신데 또 우리 시장님도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주시 의장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제가 듣기로는 오늘 이 정책 토론회가 한 200명 정도 왔다가 그냥 가신 것 같아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지 않기를 늘 기도했지만 이태원, 그다음에 부천 물류센터로 인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아마 경기도가 가장 고민이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며칠 전만 해더라도 밤에 경기도의회 직원이 약 한 300명, 그 다음에 의원님들이 142명인데 만에 하나 잘못됐을 경우에는 경기도 의회에 당분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토론회를 많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 자리이지만 제가 좀 부탁을 했습니다. 좀 축소를 시키고 방송으로 해서 좀 토론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또 김기창 의원님께서 또 크게 동의를 해주셔서 여주에서 많은 분들이 왔지만 다시 돌아가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인구 문제는 여주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의 문제고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주에서 오늘 토론되는 부분은 확대 재생산시켜서 경기도에서 제가 다시 정책으로 만들어내고 이러한 부분들을 중앙정부랑 잘 논의해서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을 저출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좀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의회는 처음으로 31개 시군을 다니면서 정책간담회를 마쳤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는데 좀 기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다시 한번 바쁜 와중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 한 번 고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기도의회가 142명의 의원님이 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은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경기도의회는 소수당이든 큰 정당이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고 그 중에 우리 김기창 위원님이 중심이 돼서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의회는 정당을 떠나서 오직 1370만 도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도민들을 위해서 그 정책이 예산으로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심에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중심의 정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1도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과 늘 토론하면서 시장 군수님들의 정책의 소리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경기도 의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나깨나 1370만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송환준 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여주시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여주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원격으로 이렇게 인사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휘감고 있지만 대한민국이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행정공무원 이하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력, 의료진들의 노력은 말할 것도 없다 싶습니다. 그런 노력에는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과 방금 축사를 해주신 송환준 경기도의회 의장님의 노력이 결국 경기도를 안전하게 만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맨 처음에 축사를 해주신 김성교 국회의원님께서는 사실은 국회 일도 굉장히 바쁘실 텐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유필선 의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이나 이 자리를 만들고 좌장까지 해주신 김규창 도의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인구 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주제를 두고 제가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원인과 결과인가 생각해 봤습니다. 원인과 결과를 구분하여야 답이 찾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인구가 절벽으로 온 것은 어떠한 사회 현상의 결과이지, 따라서 인구를 어떻게 늘릴 것이냐 하는 것 자체는 결과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하는 것으로 과연 이야기되냐, 이런 이야기를 좀 던져봅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되었길래 아기를 낳고 기르고 함께 하는데 어렵게 되었냐, 이것이 근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근본 원인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아기를 한 명 더 낳으라고 하는 것은 자칫 또 다른 사회에게 요구하는 폭력은 아닌가 하는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주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여주시 사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고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여주를 떠나는 것이 근본 원인입니다.
누군가는 먹고 살 수 있고 누군가는 먹고 살 수 없다면 그것이 근본 원인으로 인구의 문제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통하여 여주의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해진다면, 경기도민들이 또한 행복해진다면 자연히 인구 절개벽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인사말에 좀 더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중하고 위중하기에 코로나19의 대응처럼 우리 모두 노력해야 될 문제가 인구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남한강의 좋은 경치라 하더라도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주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드리고 인구 문제 잘 토론하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항균 여주시장님 축사 속에 오늘 저희가 토론해야 하는 많은 주제와 또 해결해야 하는 문제점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 정말 토론회가 너무 기대됩니다. 다음은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주시의 의장 유필선입니다. 네, 먼저 이 경기도에서 코로나가 없는 청정 지역이 여기 여주하고 연천, 연천 두 군데인데요. 여주를 찾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여주도 아시다시피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오늘 토론 자료 꼼꼼히 잘 살펴보겠고요. 토론회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일까? 전국적으로 여주도 그렇지만요. 결혼을 해서 혼인을 해서 출산을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는가,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가, 이 문제 같습니다. 결혼을 하기 위한 전제로 주거, 그 앞에 일자리, 교육 이런 게 연결돼 있고요. 혼인을 하고 나면은 출산에 대한 부담, 출산을 하게 되면 양육, 보육의 문제, 또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자기 삶의 행복이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여기게 할 수 있는가, 개인의 문제잖아요. 행복은 주관적이고, 그러나 환경의 문제, 물질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는 영역 같습니다. 유럽, 북유럽처럼 복지가 잘 돼 있는 나라도 평균 출산율이 2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것이 자기 삶을 윤택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사회의 연대에 도움을 주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의식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영역도 있죠. 그 물질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잘 푸는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 같고요. 의식은 각자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가치관에 따라서. 그래서 아마도 답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을 것 같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나 주택이나 보육이나 양육의 문제가 자기 삶을 옥죄는 고통이 아니라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라는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답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료 다시 한번 잘 읽어보겠고요. 아마 우리가 이 인구 절벽, 그다음에 지역 소멸 문제를 정말 머리를 맞대고 잘 풀 수 있다면은 대한민국은, 그리고 경기도 여주는 보다 사람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토론에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잘 경청하겠습니다. 네, 인구 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토론회를 우리 여기 여주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우리 이항진 여주시장님, 또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님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해결책도 모색을 하신 것 같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성교 국회의원님, 또 송환준 의장님, 이항진 여주시장님, 유필선 여주시의회 의장님, 따뜻한 축사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뒤늦게 오신 아주 귀한
참석자가 계셔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성남 출신 미래통합당의 이재영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왔다 가신 많은 참석자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희가 또 유튜브로 실시간 저희가 방송하고 있으니까요. 또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오늘 토론회를 지켜보시고 또 질의를 주시면 사회자가 나와서 대신 그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인구 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의 일부 순서를 모두 마치고요. 이제 토론자분들 나오셔서 토론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자 우리 양정선 선생님과 토론자분들은 다 앞으로 발제자 먼저 나오시고 그다음에 토론자분들 무대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상반기 경기도 정책 토론 대축제 인구 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의원입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아주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가족행복정책부 양정선 연구위원님의 주제 발표를 듣고 주제 발표가 끝나면 토론자분들의 토론석으로 나오셔서 상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서 주제 발표를 나오실 양정선 연구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발표를 맡은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의 양정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주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구성한 내용은 이렇게 저출산 문제의 지속성, 그다음에 여주의 특성, 그리고 앞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간이 이제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짚고 나머지는 자료집으로 가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운데 와야 되나요? 그쪽으로 가야 되나요? 네. 이제 첫 번째 제 반경 안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요. 마스크를 잠깐 벗었습니다. 이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이제 결혼을 안 하는데 외국도 결혼을 마찬가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전체의 한 반 정도가 결혼을 하고 성인이, 그리고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싱글로 살고, 그리고 또 나머지 반은 동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결혼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나 동거를 하는 사람들도 아이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OECD 국가 평균으로 보면 전체 태어나는 아이들의 한 40% 이상은 혼인 안 하고서 낳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 이제 많이 모델링하는 외국의 국가들도 혼인과는 무관하게 아이를 많이 낳지만 저희 나라는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는 다 자료집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가 이제 아직까지 이런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데, 남자는 한번 취직을 시작하면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런 M자형 커브라고 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에 다시 탈퇴했다가 40세부터 다시 재진입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을 OECD 국가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이제 OECD 국가가 지금 파란 그래프인데요. OECD 국가는 아까 저희 나라의 남자하고 동일한 그래프를 가고 있지만 한국 여성들은 이렇게 노동시장을 나왔다 다시 들어가는 경력 단절의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거는 1919년에 태어난 아이가 이제 30만 명대로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출산 연령대가 되는 32세에서 36세의 여성입니다. 이 여성들은 이미 저출산 시대에 들어서서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을 낳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아이를 낳게 될 여성들은 다 저출산 키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늘어날 수 있는 그 여지는 많지 않습니다. 여주시 특성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여주시 인구는 2000년 계기로 2000년부터 한 20년을 봤을 때 뭐 크게 감소하거나 크게 증가하거나 뚜렷한 세 없이 가고 있습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보면 35세에서 39세의 가장 인구가 많은 그 연령대 집단이고요. 이들이 이제 20년 후에 약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새로운 인구가 들어오고 했지만 크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2000년과 2019년을 비교해 보실 때 아시겠지만 이 위에는 굉장히 적고 밑에가 퉁퉁한 이런 형이었는데 이제 갈수록 밑은 줄어들고 이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면서 점점 더 넓어질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 구조를 제가 2000년하고 2019년에서 이제 20년을 오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2000년 기준으로 0세에서 24세였던 아동 청소년 인구 집단에서는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0세에서 24세는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를 따라서 유출된 것으로 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모 세대는 바로 생산 가능 인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입된 생산 가능 인구 집단이 적은 수의 자녀를 동반하고 다시 온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현재 50세에서 74세의 집단 안에서는 새로운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여주에서도 우리나라 전국과 마찬가지로 자연출생은 감소했기 때문에 여주시 인구가 더 고령화가 촉진되는 그런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합계 출산율 추이는 뭐 그 경기도와 그다음 전국과 유사하게 가고 있습니다만 경기도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시군별로 31개 시군을 늘어뜨려 놓고 봤을 때 여주시는 2018년 기준으로 한 7번째쯤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천은 굉장히 높은 게 있지만 연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 높은 곳은 이제 화성입니다. 경기도에서 화성, 오산, 시흥, 평택 이런 곳이 이제 주로 합계 출생률이 높은 지역에 속하고요. 출생아 수로 보면 위에서는 합계 출산율에서는 나쁘지 않았지만 전체 태어난 아이로 보면 한 2018년도에 600명 정도 태어났기 때문에 출생아 수는 작습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거는 여주는 엄마가 20대에서 출산하는 그 아이의 숫자가 경기도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이제 그 주출산 연령대가 되지만 20대에서도 경기도 평균보다는 훨씬 높은 여주시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8년도 태어난 아이들 중에 두 번째 이상, 그러니까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은 비율입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여주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54.1%는 둘째 아이 또는 셋째 아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이 이상을 낳는 비율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경기도 평균이 46.3이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되게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을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20.77%에서 위에서 네 번째 정도 됩니다. 이 앞에는 이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앞에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던 화성시 같은 곳은 노인 인구 비율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아주 젊은 시군에 해당하는 특성을 보여줍니다. 조혼인율입니다. 아까 저희 나라의 특성상 결혼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보여드렸는데 경기도 평균 대비 여주시가 조혼인율의 혼인 건수가 평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이 밑에 동네에 있고요. 아까 그 합계 출산율이 높았던 화성시 같은 곳은 혼인율의 건수 자체도 인구 1000명당 건수가 뭐 6.8건 되는 굉장히 높은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혼 연령을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남성의 평균 혼인 연령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낮아서
일찍 출산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아까 20대 여성의 출산율이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높았던 그런 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재혼율입니다. 여주시가 혼인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혼인을 잘 하지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재혼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었던 결혼 3건 중에 1건 이상은 재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평균으로 보면 5장 청첩장 받으면 그 중에 1장이 남자 또는 여자가 재혼 또는 둘 모두 재혼 이런 그 유형인데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3쌍 중에 1쌍은 재혼이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여주가 11.4%로 경기도 평균보다는 높아서 10쌍 결혼 중에 1쌍은 외국인과의 결혼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중요한 통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나오는 통계라 2015년도치입니다. 25세에서 34세 여성이 배우자가 있는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경기도가 평균으로 보면 46.7%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연령대에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좋은 연령대인데 여주시 같은 경우도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5년 기준으로 25세에서 34세 여성의 50% 미만으로 과반이 안 되게 여주시가 결혼한 상태이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출산 연령적으로 조금 더 가깝게 30세에서 34세로 잡으면 유배우자 비율이 조금 늘어나서 경기도 평균보다는 약간 높은 걸 볼 수 있고요. 아까 그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았던 화성시 같은 곳을 보면 유배우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그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아이를 잘 낳지 않는 그런 곳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성 고용률은 여주시가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한 편에 들어가고요. 이것은 이제 제가 여주시의 사회조사를 재분석한 결과인데 여주시가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10년 후에도 여기서 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경기도 평균보다 좀 높게 82.1%가 여주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시면 20대에서는 여주에 계속 살고 싶다라는 20대는 21.2%에 머무르고 나머지는 연령이 높은 데서 그리고 그나마 30대도 보면 30%는 10년 후에 여기 살지 않을 거라고 해서 조금 어렵지 않을까, 우리가 이 30대를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 거주지에 만족하냐라고 봤을 때 경기도 평균과 비교했을 때 경기도 평균보다 내가 10년 후에 여기 계속 살고 싶다라는 비율은 높았지만 만족도의 비율에 있어서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만족도가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대여서 30대가 만족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런 특성을 보입니다. 자, 거주지에 불만족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어봤을 때, 이 파란 그래프가 경기도거든요. 경기도를 한번 보시면, 자,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장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가장 많은 응답은 교통 불편입니다. 근데 여주시는 이것에 있어서는 경기도와 압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요.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된 건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래서 내가 불만족한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시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복수응답, 다중응답으로 물어봤을 때 압도적으로 높았던 것은 응답자 과반수 이상의 보건의료 시설이 조금 더 충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줬습니다. 연령별로 보시면 보건의료 시설은 물론 연령대가 높은 데서 더 많은 필요하다라는 응답률을 보였고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특성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이런 특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에서 교육 환경을 개선한다면 어떤 것을 강화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공교육을 강화해달라. 그리고 장학사업을 조금 확대해주면 좋겠다라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여주시의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역시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해달라라는 시민들의 응답이 높았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인구정책에 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이 방향은 경기도에 그 시민을 대상으로 1,000명 정도의 가량의 대규모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그 연구에서 나왔던 그 정책 재원을 여주시에 맞게 또 약간 발췌해서 발표한 부분입니다. 패러다임은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가 이끌고 가는 인구 정책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출산율도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이끌고 갔는데 이제는 지역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정책이 전환되었고 그 지역 중심으로 간다.
된다는 건 지역 맞춤형으로 그리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기초단체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젊은 생산 인구를 유입하게 만드는 동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동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젊은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왔을 때 정착하는 정주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 출산과 자연 증가로 이끌어지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가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던 지역 중심으로 가려면 결국은 생산 가능 인구를 들어오게 했는데 그것을 가능하기 위한 것은 성장 동력에 대한 확보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서 정착하게끔 만드는 가족 지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떠나지 않게끔 만드는 삶의 질 향상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에서 인구정책 팀과 인구정책에서 할 일은 결국은 인구정책의 욕구를 시민들의 욕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어느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것이 전 시책에 다 반영돼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책에 전달한 다음에 다시 그것에서 어떠한 결과로 정책이 입안되었는지를 시민한테 전달하는 이 가교 역할을 인구정책이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위해서 여주시의 그 정책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주시에서 내세운 민선 7기 공약이 인구정책의 틀에 기본 틀에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특수성을 조금 더 파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의 변화와 이동 구조를 면밀히 보고 그리고 아이 키우기에 좋은 그 필수적인 자원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정책 욕구는 어떻게 무엇이 더 강하게 요구되는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여주시 민선 7기 공약을 봤더니 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부터 시작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여주 이게 지금 결국은 인구 정책이 해야 되는 그 정책 과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틀이 잘 짜여져 있어서 이것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를 팔로우하시면 좀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주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인구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생산 가능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동인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보니까 뭐 도자 산업이라든지 남여주 IC 대형 물류 센터 조성이라든지 가남 산업단지 육성 이런 것이 만약에 원하는 대로만 간다면 청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젊은 층에서 제가 아까 사회조사에서 여주 시민이 원하는 젊은 층의 욕구들을 보여드렸는데 거기서 그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근데 민선 7기 공약에 보니까 청소년 수련관과 문화의 집을 짓겠다는 공약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서 동시에 약간 더 가미해서 부족한 것을 채운다면 그것은 편의시설 확대와 보건의료시설 부분이 약간 비어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좋은 것, 강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생활 환경입니다. 제가 경기도 전체를 경기도 전체 안에서 출산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더니 그 출산율이 굉장히 좋고 아이를 많이 낳는 지역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근린시설과 복지시설과 아동가족 복지시설과 교육환경의 질이 유의미하게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유의미하게 높은 곳에서 아이를 많이 낳더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생태 자연환경 특성을 극대화시키면서 그다음에 갖추어야 할 복지시설과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동각지 복지시설을 갖추고 그리고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경기도민 중에 40대가 가장 많이 이동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여건을 좀 갖추는 것. 근데 여주시가 그 추진하는 정책 중에 보니까 여주 자전거 도로망 연결, 초중고 체육관 건립, 교실 및 급식실 신축, 찾아가는 마을 도서관 확대 연결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정착시키고 확대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인구 정책을 연구하면서 그 동단위로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고 엄마들을 만나봤는데 엄마들한테 자전거 타는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전거 도로망 이게 그렇게 필요한가?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엄마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정책에서 추진해야 되는 여성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계속 지금까지 꽂혀 있는 건 맨날 경력 단절 여성이었으나 제가 아까 M자형 커브에서 보여드렸듯이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연령은 40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 사업은 인구 정책의 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 중요한 것은 청년 여성이 취업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이미 취업한 여성들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탈퇴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구 정책에서 추진해야 하는 작업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양한 돌봄과 방과 후 프로그램인데 제가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여성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지출은 교육과 보육비였습니다. 그리고 30대, 40대 기혼 여성들에게 물어봤을 때 경제활동을 하는 주된 이유는 아직까지는 내가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맞벌이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벌이를 하는 이유를 보육과 교육비를 충족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주안을 두어서 틈새 돌봄과 사교육 부담 완화 프로그램을 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 공약 안에도 민선 7기의 공약 안에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경기도 중앙정부의 그 추진과도 맞고,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이런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 돌봄과도 신설하고 그 굉장히 많은 돌봄에 대한 경기도 정책도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중앙정부, 경기도, 여주시가 굉장히 그 조화를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초단체의 인구정책이 추진되면 아마도 그 손색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께서는 자리로 정돈에 앉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위해서 수고하신 경기도 가족연구연구원이신 가족행복정책부 양정성 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정선 연구원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이 된 것 같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지속성과 여주시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기초자치단체의 기초 인구 정책 방향에 대해 얘기해 주셨고, 이를 토대로 여주시의 인구 정책 방향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여성 일자리 산업,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발제 내용 중심으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아주대학교 최진호 명예교수님의 토론 및 의견 제시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토론은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발제해 주신 우리 양 박사님께서 여주시 인구 특성이 어떻게 달라졌고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뭐고, 마지막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슨 일을 하면 좋은가를 본인이 연구한 결과에 기초해서 아주 소상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셨습니다. 조금 중복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겸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농복합도시에 대해서 앞으로 경기도의 도농복합도시들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경기도에 도농복합도시가 몇 개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12개 도농복합도시 중에서 포천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1개 도시는 지난 4년 동안에 인구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었으면 포천을 포함해서 안성, 여주 이 세 도농복합도시가 자연 증가해서 그리고 인구 순이동해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통계청 예측에 의하면 금년이 출생보다 사망이 많아져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자연 증가가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해입니다. 아마도 경기도에 있는 나머지 도농복합 도시들도 이제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이제 앞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전국 인구가 줄어드는 2029년부터는 더 많은 인구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도농복합 도시들이 무슨 일을 하면 좋은가,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우리가 강구해야 될 것인가,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서 젊은 층들이, 기왕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젊은 층들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각 지자체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 부문으로 보면 사실은 도농복합 도시들은 어느 정도의 농업에 대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 팜 같은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에 특별히 더 심혈을 기울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군데에서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 농업이 새로운 블루 오션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특별히 IT 산업하고 결부시켜서 이제 농업이 옛날의 재래식 농업이 아니고 새로운 그런 농업으로 스마트팜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제 교육 여건입니다. 역시 양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왜 지역을 떠나는가? 물론 일자리 문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아마도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고민할 겁니다. 우리 집 아이를 계속 여기서 학교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인근의 대도시로 나갈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젊은 층들의 정주를 위해서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난 그런 중등교육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제가 보기에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여주 같은 예를 들어보면 서울에서 가깝고 수도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주 출신들의 여러 분야에서 저명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도 이미 하고 있지만 무슨 재능 기부, 고향을 위해서 재능 기부하는 이런 개념으로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해서 자라나는 세대들한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준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령자에 대한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지나면 엄청난 속도로 고령 인구가 늘어납니다. 더더군다나 고령 인구 중에서 연령별로 보면 8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고령화에 대비해서 이 증가하는 초고령 인구를 어떻게 고향에서 계속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고령자 중에서 1인 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 의료, 일상생활 서비스에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그분들을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동원하는 일도 시급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이제 저출산 대책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이죠. 사실은 우리나라는 지금 그동안에 보육료 지원에 많은 돈을 썼지만 보육의 인프라가 어느 정도로 됐을까 하는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정도로 표시해서 우리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아주 보육에 아무 문제가 없다 100으로 놓고 했을 때 우리 지역은 몇 점이나 되는가. 굉장히 촘촘한 보육 시설과 이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엔 결국은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아마도 잘 안 돼 있는 지역들이 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보육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일.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 양 목사님 경력 단절 말씀하셨는데 언제 경력 단절되는가?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연 초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가서 방과 후의 돌봄이 정말 100% 원하는 학생들을 다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도시처럼 아이들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원으로 사교육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려야 되는가? 이거 지역에서 한번 현황을 좀 파악하셔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정말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방과 후 돌봄 혹은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의 질도 높여주고 엄마들의 양육 부담도 덜어주는 이러한 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축소 대책입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을 피크로 해서 전국 인구가 줍니다. 이미 우리 수도권은 좀 상황이 낫지만 우리 지방 같은 데 가보면 이미 많은 시군 지역에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의 패러다임을 성장 지향이 아니고 축소 지향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시설을 했는데 이용자가 없어서 굉장히 운영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감소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는 이런 무슨 대규모 돈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설치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꼭 필요한 시설들은 인근 지자체하고 같이 나눠서 합동으로 연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별히 이제 시 지역은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우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인구 지표를 아주 현실성 있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야지 괜히 뻥튀기 해서 현실보다 더 많은 인구 지표를 만들어내면 굉장히 많은 인프라의 과잉 공급이 염려되는 이런 시점입니다. 이러한 것도 지자체에서 한번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진호 명예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호 명예교수님의 말씀의 주요점은 경기도 도농복합도시 인구 특성을 살펴주시고 이를 통한 도농복합도시의 향후 인구 대책 5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일자리 창출이고요. 제가 보기엔 교육 여건 개선이라고 보고요. 고령자 지역사회는 물론 강화를 해야 될 부분이고 저출산의 대책, 인구 축소에 대해 말씀을 해주신 걸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또한 여주시에 유능한 출향 인사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내려오셔서 재능 기부를 좀 해주셔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같이 여주 발전을 위해서 또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해주신 걸로 사례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진아 의원님께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회 김진아 의원입니다. 일단 이런 좋은 자리에 저를 이제 토론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토론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바로 결혼은 하고 아직 출산은 하지 않은 그 연령대의 의원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의 생각과 얘기를 좀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문화적인 측면으로 조금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를 보시는 분들은 다 하나같이 결혼은 했느냐, 결혼했다고 말씀드리면 출산은 했냐, 네, 좋은 소식은 없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된다라는 어떤 반증일 텐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30, 40대 출산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지금 예전에는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갖고 출산을 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였다면 지금은 어느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해도 취업을 하기가 어렵고요.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도 안정적인 거주 공간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이 늦춰지게 되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녀를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출산이 자연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이제 뭐 일부 아까 인원은 보여주셨는데요. 일부 인원이 좀 출산 인원이 많은 국가도 있겠지만 인구 절벽은 사실 세계적으로 고민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겠죠. 지금 제가 38인데요. 제가 자라올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결혼도 선택이고 출산도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의 30, 40대 여성이 자라올 때 부모님께 들었던 내용들은 저와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는 더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 안의 나, 가정 안에서의 나보다는 개인의 성취를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를 이루지 않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실제 사회적인 인프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1인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녀를 낳으면 생각이 달라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제 주변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거기서 주는 만족감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낳지 않은 입장에서 판단할 때는 낳지 않음으로써 내가 나에게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낳을 생각이 아예 생기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성취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 보여지는 어떤 안전에 대한 만족감, 그리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여건, 자녀에 대한 교육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고려할 때 출산을 하지 않는 인구, 그러니까 출산을 선택하지 않는 여성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부분을 좀 넘어가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이제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연구 논문을 하나 보니까 그 도농 지역은 다자녀 출산 지원금이 있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도농 지역에 있어서 그런 정책적인 일시금 형태의 어떤 지원들도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는 어떤 정책적인 측면을 보자면 너무 여성 위주의 출산 그리고 육아 정책이 펼쳐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해서 임신과 출산을 여성이 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여성이 주체가 돼서 양육까지 해야 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제도를 만들 때 너무 여성의 측면에서만 무언가를 강제하거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성의 입지를 줄어들게 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자면 지금 일반적인 기업에 갔을 때 30대 중반의 여성, 특히 미혼의 여성은요. 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취업할 때 결혼하고 출산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을 위한 어떤 육아와 출산의 정책을 펴는 것이 반대로 여성이 사회적인 어떤 입지를 가지고 평생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에 대한 부분을 아마 연구조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남성을 100으로 놨을 때 여성의 임금은 66%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이거나 단순한 업무들 그리고 뭐 직무의 특성도 있겠지만 이런 격차가 있어서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임금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부모 중에서 누군가가 양육을 해야 한다면 직업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은 여성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이 육아의 주체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인식도 계속 사회 문화적인 어떤 인식도 완벽하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에서도 정책을 펴주실 때 그 육아휴직의 어떤 기간을 늘린다라기보다는 남성의 육아휴직에 대한 고려를 해준다거나 육아휴직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실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가정을 운영하는 데 경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사회 문화적인 개선 부분에 있어서 홍보도 너무 여성 위주의 정책들이 많아서 여성들이 있는 곳에만 가서 홍보를 한다거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 출산은요, 양육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이 육아를 하는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이 당연한 어떤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를 좀 만드는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출산을 하는 경우에 지금 유아에 대해서 보육 서비스를 지원을 하는데요. 그 보육 서비스는 또 아이들을 유아원에 보내고 유치원에 보내고 초등학교에 보내는 과정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가 작을수록 보육 서비스를 이제 만약에 출산을 하고 신청을 한다면 아이에 대한 어떤 출산하고 여기서 양육되는 아이가 몇 명인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 파악이 가능할 텐데 그것은 또 어린이집을 갈 때는 단절되어 있어서 어린이집 또한 부모가 찾아서 신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립 같은 경우는 당첨이 돼야지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보육을 하는 그 과정들이 좀 연계되어서 더 신경 쓰지 않더라도 혹은 최소한의 노력으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연계될 수 있게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돌보미 지원이 어린이집과 연계되어서 이 수요 예측이 어떻게 보면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 문화적인 부분은요. 죄송합니다. 네, 숨이 차네요. 네, 숨 좀 쉬고요. 사회 문화적인 부분은요. 아무래도 제가 여주에 와서 말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주라고 하면 뭐 교육의 도시라든지 자녀를 키우기 좋은 도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모든 도시가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안산인데요. 안산이면 산업도시라고 말씀하시지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떠올리진 않으세요. 그런데 주위에 이제 자녀를 키우는 친구들이나 이제 저희 30, 40대 어머님들이 가장 관심 갖는 것은 뭐냐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환경을 느끼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리고 창의력을 키우는 것 그리고 함께 보육할 수 있는 환경을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농 도시잖아요.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아까 불편함 중에 하나가 교통이긴 했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나의 직장보다는 아이가 편안한 곳으로 선택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부분은 둘째로 치더라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부모가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을을 형성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부장적인 가정 문화, 이거는 뭐 도시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산의 주체도 부모 모두가 되고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부모 모두가 됩니다. 보통 결혼할 때 이제 도와준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 남편도 한번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가정에 대한 일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본인의 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정에 대한 일을 맡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당연시 되는 사회가 되어야만 자녀에 대한 출산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여기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저 같은 경우도 출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도 니즈가 없었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니 출산에 대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전과는 다르게 40대 정도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현재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구조상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출산을 할 수 있는 연령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국가적으로도 좀 개발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아 우리 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아 의원님께서는 결혼하신 지가 몇 년 안 되십니다. 몇 개월 안 됐죠? 네, 저하고 우리 사무실에서 항상 좋은 말씀 나누셨는데 오늘 진지한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이를 낳을 수 있게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또한 아이를 낳아도 아이가 낳아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또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오늘 토론 고마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이신 김종군 인구정책 담당관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토론은 10분입니다. 토론 시간.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인구정책 담당관 김종근입니다. 저는 경기도 전체를 중심으로 2020년 경기도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국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인구 변화입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주민으로 기준으로 5,185만 명입니다. 외국인이 127만 명에서 총 5,312만 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경기도 인구는 주민으로 인구가 1,323만 명, 외국인이 41만 명 등 총 1,365만 명입니다. 이건 작년 말 기준이고요. 현재는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372만 명을 지금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7%가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경기도는 매년 적게는 12만 명, 많게는 32만 명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하고 부산을 합친 숫자보다 약 한 17만 명이 좀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정점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2020 아까 최진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8년 기준으로 5,194만을 정점으로 이루고,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보다 조금 늦은 2036년에 1,445만 명의 정점을 이루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건 통계청에서 추계한 숫자입니다. 참고로 2028년 우리 경기도 인구가 5,19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실제로 현재로는 작년 12월 말에 1,566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쭉 감소를 해가지고 지난달 4월 달에는 671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출산율이 상당히 적어지는 영향이 다른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2028년까지가 9만 명이 5,194명, 9만 명이 증가하는 그 원인을 잡는 이유는 우리가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해서 배우자와 결혼해서 증가하는 수치입니다.
참고로 저희 2036년 여주의 인구는 12만 1,822명으로 20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약 10,000명 증가할 것으로 제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계하는 근거는 인구 변동 요인입니다. 그다음에 즉 사망, 출생, 인구 등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기도가 인구가 왜 이렇게 증가하냐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경기도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전자와 판교구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SK 하이닉스, 현대 기아자동차 연구소 등 많은 대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보다 경기도가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많은 인구가 저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생아 수와 합계 출산율은 주제 발표 시 발표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베이비 부모 세대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은퇴가 빨라지고 2019년부터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의 노인 인구는 2019년 165만 명으로 고령 인구 비율은 12.4%로 현재 고령화 사회에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로 고령화 사회 진입은 7% 이상입니다. 노인 인구 비율이 전국 2000년도에 진입했고요. 우리 경기도는 5년 늦은 2005년도에 진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추계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는 2022년도에 고령 사회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028년도에 초고령 사회가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은 2018년도에 고령화 사회, 그다음에 2025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도 베이비 부모 세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은 2019년 기준 전군 평균이 43세입니다. 경기도는 평균 41세입니다. 저희가 2살 평균보다 좀 젊은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019년도 지방 소멸 위험 지수입니다. 작년 10월에 한국 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인구 변화에 의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97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경우는 가평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순으로 소멸 위험 지역에 지금 포함됐습니다. 다행히 저희도 같은 경우는 고위험군에는 0.2% 이하 고위험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여주시 노인 인구는 2016년에 16,492명에서 2019년 23,096명으로 2010년에 비해서 약 40%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출생아 수는 627명으로 합계 출산율은 1.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중앙정부의 인구 감소 대응 정책입니다. 지역의 행자부 같은 경우는 지역의 활력과 핵심 주체인 청장년의 정착 지원을 위해 새로운 인구 흐름 촉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지역 활력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공동을 대응할 수 있는 융합 사업을 현재 발굴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협력을 통한 새로운 지방 소멸 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생활밀착청 SOC 공모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태스크 포스 팀을 작년 4월부터 4월에 출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우리 인구정책 방향입니다. 2020년 저출산 고령 사회 핵심 대책으로 9개 분야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도차 자체 사업으로 순수 도부입니다. 1조 8,516억 원을 편성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임대 보증금 이자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초 중고생 무상교육 교복 지원 등 청년 그리고 또 청년
기본소득 등 미래 세대 청년 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무료급식을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고 어르신의 즐김터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인구정책 담당과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차 2016년서부터 금년까지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금년 경기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 사업을 69개 사업, 고령사회 사업 관련해서 25개 사업, 대응 기반 9개 사업 등 총 10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조 8천억 예산을 들여서 도비만님 다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9페이지입니다. 그다음에 육아 경험이 있는 20에서 40대 100명을 상대로 현장과 포커스 그룹을 인터뷰를 실시하여 유형분을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는 출산 통계, 보육 통계, 그리고 청년 통계, 유아 통계들을 작성하여 각 실국에 저출산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의 육아 부담 경감과 일자리 양립을 위한 인식 개선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3세에서 7세 육아를 둔 아빠 1,000명을 대상으로 함께하는 육아 참여 프로그램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낙후 지역 맞벌이 부부의 초등생을 자녀를 중심으로 등하교 지원하는 자녀 픽업 서비스를 추진하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노드맵에 부합되는 인구정책의 문제 진단, 정확한 통계 기반을 둔 인구정책 시행, 즉 생산인구 확충, 일생활 균형, 성평등 및 인식 개선, 그다음에 그리고 출산 환경 등 정책 평가 도입과 환류를 순으로 체계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경기도 저출산 고령화 시행계획 예산 현황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 사업 그리고 도 자체 사업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군 인구정책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신 김정군 인구정책 담당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군 우리 인구정책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요약해 보면 경기도의 출생아, 고령 인구 등 인구 현황과 지방 소멸을 위한 여주시 초고령화 시대가 접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부의 경기도의 인구정책 방향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31개 시군이 공이 자녀를 낳으면은 경기도에서 몇 프로의 자녀를 낳는 가족에게 한 자녀 낳으면 얼마, 두 자녀 낳으면 얼마 이렇게 균일하게 경기도에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해줬으면은 인구 절벽에 대한 거기에 대한 조금이나마 절벽이 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초고령화 시대가 됨으로써 정말 뭐 방송에 보니까 여주시는 몇 년 후에 몇십 년 후에 없어진다 그렇게 매스컴에 나온 부분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여주시 보건소장이신 함진경 소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10분입니다. 네, 여주시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좀 정신이 없는 상황이고요. 도의원님께서 김규창 도의원님께서 맨 처음에 이 발제 제목을 주시면서 이제 패널 토론으로 이제 좀 와달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사실은 저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시에
인구 정책 관련은 좀 이제 타 부서가 하고 있고 보건소는 현재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제 큰 취지로 계속 말씀을 주셔가지고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뭐 또 다양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제를 갖고 온 거는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경기도에서 최초로 설치된 공공산후조리원이 작년 4월 말에 여주시에서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1년의 이제 그 기간이 지났고 코로나19 관련만 아니었으면 사실은 1주년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보고회와 함께 진행을 하고자 연초에 좀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원활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좀 개략적인 그 성과만 좀 오늘 말씀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고자 오늘 나왔습니다.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경기도 의원님들의 의지 그리고 상당히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으로 시작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연정 사업으로 이제 된 사업이고요. 2016년도 경기도에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계획에 의거해서 처음에는 사실은 경기도에서 100%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실은 여주시가 이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여러 가지 좀 이제 뭐 법이 개정이 된다든지 이런 좀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보정이 되면서 운영에서는 경기도가 70%, 여주시가 3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시설을 지을 때는 도비 20억으로 이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은 실제 짓다 보니까는 땅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시설도 하다 보니까는 친환경적인 거. 그다음에 또 다중이용 시설이다 보니까는 시설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져 가지고 시비를 31억 2천만 원을 더 들여 가지고 약 51억을 갖고 저희가 준공이 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리와 운영 주체는 여주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특히 이제 이 분만 의료기관 또 공공산후조리 없는 경기도의 동남부 권역 즉 여주, 양평, 광주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만 산부인과도 없고 산후조리원도 이제 없어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남부 지역의 권역형 공공산후조리원 역할로 이제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저희도 일단은 그런 상황으로 같이 이제 검토를 하면서 사업 계획과 예산에 대한 토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한 4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다 준수를 해서 3월에 착공을 해서 2019년도 4월 19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4월 말에 저희가 개관식을 했는데요. 굉장히 도지사님을 포함해서 도의원님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 굉장히 하여튼 너무 기뻤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거에 대해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여주시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의 특징이라면은 1층은 모자 건강증진실로 해서 보건소에 산전산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같이 원스톱을 할 수 있도록 연계 준비를 했고요. 또 영유아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2층에는 13실에 산후조리원을 할 수 있는 병상이 있고요. 거기에 상담실, 프로그램실, 식당, 그다음에 좀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찜질방 등의 그런 시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공산후조리원인 만큼 무엇을 더 부각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금년에 코로나19가 굉장히 또 이제 이슈가 됐죠. 감염 관리를 위한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을 하자 해서 입구에 이제 에어커튼과 영유아 사전 관리실을 음압으로 이제 설치를 해서 그 감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병원에 준하는 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침상 간의 공간 배치를 넓게 해서
마찬가지로 감염병에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자 준비를 했고요. 가족 면회는 철저하게 제한을 두었습니다. 남편만 잠깐 왔다가 가족분들은 밖에서 그냥 이렇게 저희가 투명 아크릴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사실은 감염에 상당히 저희가 처음부터 염두를 둔 시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 현황은 이제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23년까지 아마 이게 경기도의료원에서도 시군의 그 사업에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뛰어든 거는 처음이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도 이런 사례는 거의 없고요. 경기도의료원과 여주시가 수의계약을 해서 5년 동안 운영을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9년 운영 예산은 7억으로 도가 5억, 시가 2억, 그다음에 수입으로 이용 수입료로 해서 1억 7,800만 원 정도를 갖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5월부터 12월이 되겠고요. 2020년에는 저희가 11억 3,900만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6억, 시에서 2억 6천만 원, 그다음에 이용료로 해서 저희가 한 2억 8천만 원을 예상으로 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력은 저희가 모자보건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또한 감염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간호사 인력을 좀 더 추가로 해서 총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3교대로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 지침도 철저하게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여주시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도민 전체가 똑같은 조건으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용료는 그 당시 민간산후조리원의 약 70% 정도의 가격 기준으로 해서 2주에 168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 되는 것으로 저희가 경기도와 협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50% 감면 대상은 셋째 이상의 다자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국가유공자, 다문화 가정, 특히 저희 같은 도농복합형이나 농촌 지역에는 다문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분들이 이용하는데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특히 이분들한테는 감면과 좀 홍보를 해서 다문화 가정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또 한부모 가정 등을 저희가 50% 감면으로 했고요. 2개실 정도는 쌍생아와 장애인 산모를 위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0% 감면 대상은 사실은 총 이용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반드시 이런 좀 소외계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하반기와 금년 상반기에 대해서 산모 이용 현황을 잠깐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총 저희가 가동률은 초반에 경기도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 저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비교적 잘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그 연말로 갔을 적에는 약 80에서 85% 이상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왜 이 85%밖에 안 되느냐라고 혹시는 또 질문하실 수도 있긴 있겠지만은 임산부가 아기를 낳는 거는 딱 그 날짜에 낳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 전후로 1주 정도는 저희가 예비 기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저희 시범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에서는 80에서 85%까지 가면 상당히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의 경우는 초반에 약간 부진했습니다만은 70% 정도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 저희가 일단은 75% 이상 가동률을 하고자 하는데 약간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75% 가동률을 저희가 좀 유지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 감면 대상은 처음에 30%보다 훨씬 넘어가지고요. 거꾸로 금년 같은 경우는 60%가 50% 감면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입이 그 덕분에 좀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도에서도 좀 이런 좀 저희가 공공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유연하게 검토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경기도 전체 권역을 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동남부의 의료 취약 계층 지역을 이제 주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역별 이용자 분포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총
작년에는 저희가 약 한 140명, 금년에는 상반기에 한 17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작년 하반기의 경우는 동남부 권역, 즉 여주, 광주, 이천, 양평, 안성, 하남까지 포함을 해서 이 권역이 약 75% 주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중부, 서부 해서 한 3시간 정도 거리에서 오셔야 되는 이분들도 약 25%가 먼 거리에서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대신에 그분들은 대다수가 사실은 다 감면 대상이고요. 동남부에 있는 분들은 약 한 45%가 50% 감면 대상이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월부터 7월까지 지금 예약 스케줄을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동남부 권역이 크게 늘지는 못하고 약 78% 정도가 이제 저희 동남부 권역이 이용하게 될 것 같고요. 중부와 서부 지역 먼 거리에서도 역시 한 지금 한 22% 정도 오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그 지역에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이용할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금년 한 2월쯤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임신부 저희 관내 한 130명 정도의 임신부들에게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신생아 뭐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친정에서 그냥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아서 약 25% 정도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겠다. 아마 경제적인 것도 있겠고 다른 서비스 산모 신생아 국가 바우처 사업에 이제 그 서비스를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약 4분의 1 정도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공공산후조리원 여주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 정도 됐습니다. 왜 산후조리원을 저렴하면서도 시설이 좋은데 왜 이용을 안 하시겠느냐 그랬더니 이제 산부인과 분만을 한 그 지역에서는 첫째와 같은 경우는 조금 건강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산부인과와 같이 있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상으로는 여주 관내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좀 저희가 예상 인원은 약 30% 정도로 추론하고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면서 산후조리원 지금 이용도를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좀 짧은 경험이었지만은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 1년 경과에 대한 좀 저희 소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1년 출생아 수는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610명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여주 왔던 2013년도에 9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약 한 6년 사이에 3분의 1 정도가 출산이 줄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 매년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체감을 서서히 느끼다가 최근 한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줄었구나라는 그런 좀 체감이 굉장히 느껴진 건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주시뿐만 아니라 동남부 권역에 아까 이제 좀 주제에서 말씀하셨을 때 이쪽 지역이 이제 보건의료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이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과 같은 이런 특수 보건의료 시설은 산모들이 없어서 없다고 해서 그냥 웬만큼 그냥 운영을 하는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여주에서도 2012년까지는 산부인과가 분만하는 산부인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천과 원주에 큰 규모의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있으면서 여주 산모들이 이제 사실은 그때부터도 이미 벌써 인근의 원주와 이천으로 가서 분만을 하시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했습니다. 그만큼 사실 산후조리원을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적정 규모, 민간에 버금가는 또는 더 좋은 그런 서비스와 어떤 만족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운영을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선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 전문 인력,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시설을 이용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적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단 착한 적자, 사업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주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의 큰 의미는 타 지역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은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경기도만의 특징이다라고 하면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여주시, 경기도, 그다음에 경기도 의료원의 협력 모델로서 여주시가 운영을 하면서도 광역을 아우르는 그런 시스템이다. 왜냐하면은 여주시 주민만 이용하게 했을 때는 사실은 이게 더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인구가 그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만큼 이제 사실은 작은 지역에서 이 시설을 그렇다고 작게 만들면은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만들었을 적에는 권역 인근 주민들이 같이 이용을 했을 때보다 효율성도 있고, 그렇다고 무작정 이거를 착한 적자라고 해서 적자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이 권역으로 움직인 하나의 굉장히 좋은 모델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다음에 이제 포천도 역시 이제 그런 형태로 갈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 이제 그 2022년도에 포천에서 이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저희도 여주에서의 먼저 시작했던 그 경험과 그다음에 노하우를 같이 이제 저희가 나누면서 경기도에 순차적으로 이 공공산후조리원이 좀 취약계층 아니면은 저희 같이 의료 사각지역 아니면 또 굉장히 저소득층,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은 이런 지역을 저희가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순차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대한 고민도 아마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다른 민간 산후조리원과의 차별성은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좀 잘 선택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게 경기도 의료원과 협업을 했고, 그다음에 모든 시설과 시스템을 감염을 대비했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는 못했지만은 그게 바로 공공산후조리원의 하나의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아마 시설, 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또 의원님들의 좀 많은 관심, 그다음에 지원을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진경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구 절벽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모두 토론은 끝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하기 전에 지금 유튜브로 방송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질문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회자께서 지금 질문을 지금 받으신 것 같은데, 사회자께서 받으셨으면 받으신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부에 사회자 다시 출연합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이 토론회가 실시간 라이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을 통해서 들어온 그런 질의를 여기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요. 실시간 유튜브 핸드폰 보고 제가 질의를 대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질문뿐만 아니라 이제 응원의 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 화이팅 바로함 TV에서는 인구절벽 관련 좋은 토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저희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들어와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좀 미숙함이 있어요. 그런 미숙함에 대한 질책이 있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그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그런 대답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원님, 우리 이창원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인구 증가는 역시 경제 활성화 아닐까요? 라는 아주 짧지만 무거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분이나 토론자분께서 답을 주셔야 되는데 사회자가 그냥 판단하기는 이렇게 그 어려운 질문이지만 아주 대답을 잘 해주실 분이 여기 한 분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의 김진아 의원님. 어떻게 대답 가능할까요? 네, 저도 질문을 같이 보고 있었습니다. 인구 증가는 경제 활성 아닐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아까 제가 현재 30, 40대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출산을 하게 될 이제 20대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경제 활성화가 되면 아무래도 안정적인 수입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주 문제에 대한 해결 그리고 나아가서 보육에도 더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경제 활성화가 되면 출산율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현재 경제 활성화라는 것이 모든 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정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제 활성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어떻게 아이를 낳고 싶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을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현재 해야 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를 정말 그 현실에 맞게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경제 활성화는 우리가 이뤄야 하는 거지만 거기에 의존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있다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아 의원님 좋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더 좋은 또 방안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좀 더 심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소 좀 긴 질문입니다. 은사랑님이 주셨는데요. 여주의 문제는 저출생 문제뿐만 아니라 거주지 만족도 비율이 경기도 대비 저조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여주시 인구 정책의 기본 틀 중 하나인 편의시설 확대 및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보다 혹시 경쟁력 있는 보건의료시설 모델을 구상하고 있는지 아마도 양정선 발제자님께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양정선 부장님 좀 답변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그 사회조사 만족도를 분석했을 때는 이제 여주 시민이 그렇게 원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제가 전달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 7기에서 굉장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선 조금 더 보완을 하시면 더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주시에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청사진은 앞으로 어떻게 가지고 가실지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응답은 해드릴 수가 없고 제가 제시했던 거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주 시민이 어떤 걸 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편의시설이라든지 뭐 그 보건의료 시설에 대한 부분은 여주시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할 그 정책 그 프레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기 사회자로 나왔지만 우리 그 발제자님과 토론자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다 보니까 많은 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질의에 대해서 또 우리 발제자님 답변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 거는 저희가 그 국가에서 하고 있는 그 보건 정책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커뮤니티 케어 사업과 이 여주시의 그 보건의료 확충 계획을 잘 접목시키면 아마도 특성화된 그 사람이 살기 좋은 또 건강한 여주시라는 이미지를 갖고 여주시가 활성화되는 또 우리가 또 아이들의 문제도 지금 먼저 앞서서 나가고 있으니까 좋은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사회자의 의견을 좀 보태봅니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민석군님께서 여주시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여기에 여주시에서 그 보건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함진경 여주 보건소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네. 아마 지금 제가 이제 보건소장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저출산의 가장 큰 프레임 중에 하나는 사실은 보육, 교육, 양육, 그다음에 일자리가 오히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시장님께서도 지금 이제 학교 교육 관련해 가지고는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아니면 타시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 또는 아니면은 보육에 관련된 것을 아마 복합 형태의 시스템으로 해서 권역별로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하시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특히 고령화의 경우는 저희도 이제 여주시가 타시군보다는 먼저 이제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의 인력을 이제 각 읍면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 코로나19 관련으로 해서 이게 조금 이게 대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이제 확장되는 것보다는 지금 이제 이런 감염병 대응 체제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지역의 이제 돌봄 서비스에 대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주시는 이제 사실은 보건의료 서비스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시자면 읍면동에는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 읍면동에 있는 주공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 이런 식으로 점차 아마 보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저희가 잘 버무려서 이 우리 지역에 맞는 시스템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숙제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다 순차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몇 가지 분야에 대한 거는 시장님께서 큰 그림을 갖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후반기가 되면은 순차적으로 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정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시고 답변을 모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가 있는데요. 조사에 관한 거군요. 한혜경이라고 이름을 밝히신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주시는 도농 복합 도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통계는 경기도 통계, 여주시 전체 일반 통계입니다. 여주시의 인구 정책은 다양한 분야, 도시, 농촌, 지역 동별 특성, 또 세대 및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야만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 통계 구축을 위한 조사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질의는 어느 분이 답변을 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 좌장님, 김규창 의원님, 본 의원 생각엔 사회자의 생각은 이거는 우리가 이항준 여주시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바쁜 관계로 지금 퇴장을 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리고 답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거기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부분을 우리 시장님이 그 시청에서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좋을 듯 싶어요. 네, 서면으로 이렇게 답을 해드린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좌장님,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기 잘 답변을 받으셔서요. 우리 여기 댓글에다가 좀 답변을 좀 달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할까요? 예,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네. 예, 되게 많은 댓글과 또 질의가 있고 또 시간을 오래 하면 더 많은 분이 참여할 수 있겠지만 또 저희가 이게 예정된 시간이 있어서 이 정도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예, 적당한가요, 좌장님? 네, 우리 토론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예. 또 이후에 올라오는 댓글 질문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회자님 고생 많이 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시간 참석해 주신 우리 관객분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토론자 우리 박사님들, 교수님들, 소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군이신 세종대왕을 모시고 있는 우리 여주에서 이런 인구 절벽에 대한 토론을 지금 마치는 과정입니다. 누구나가 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인구가 늘어나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 거기에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정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정책을 꼭 우리 도에서 아까 송환준 의장님도 오셔서 인사 말씀에 계셨지만 이걸 모아서 잘 추려서 경기도의 정책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좋은 의견들은 경기도에 틀림없이 정책으로 수렴해서 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여튼 오늘 토론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인구 정책, 인구 절벽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